저는 따로 챙겨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과연 파이자든 모더나든 4주 안에 2차 백신을 맞지 않고 2주가 늘어서 6주 뒤에 맞아도 백신의 효과가 괜찮을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제가 취재했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전문가에게 체크한 부분은 이겁니다. 백신 2차 접종이 연장된 만큼 백신을 접종받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 말은 2차 접종을 못 맞는 국민들이 상당수 더 많아질 거라는 건데, 이게 델타 변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이상 또는 수개월 이렇게 길게 연기가 된다라고 그러면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1주에서 2주 또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든 화이자든 정해져 있는 접종 간격이 있고 제약사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더 맞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높고 현재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산세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하기 때문에 1, 2차 접종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2차의 접종 간격이 늘어나는 만큼 델타 변이에 감염될 확률과 위험성도 좀 커진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마스크도 쓰시고 조심하면서 좀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백신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원래 50대 이하에게는 맞추지 않기로 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정부 당국이 시사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낮춰서 잔여 물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허가 범위가 18세 이상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50세 이상을 권고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변동이 가능하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후유증 우려 때문에 맞추지 않기로 했었던 대상자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자, 모더나 백신 수급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많은 언론들이 의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당장 백신이 부족해서 2차 접종자한테도 제때 백신을 못 맞추고 있는 건데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발언해서 제가 이 부분도 전문가에게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 사태가 이번 한 번뿐이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일단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시행 중이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부스터샷에 대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모더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화이자 백신 등 자국 우선주의로 국내로 도입될 물량이나 시기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김건선 변호사님,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밝힌 만큼 뭔가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겠죠, 정부에게? 이제 본인은 이제 보고를 받고 충분히 이 정도면 뭐 어느 시점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면 그건 뭐 대통령이 밑에 보고를 잘못 받은 거겠죠. 그런데 좀 약간 이 백신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할 때도 짧고 굵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짧고 굵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해서 이제 모더나가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모더나의 공급 물량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얘기는 물론 그건 사실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 38개국 회원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꼴등이잖아요. 백신 접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따질 때는 1차 맞고 2차 맞은 다음에 그러면서 항체가 형성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접종률을 따지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1차 가지고만 따져서 백신 접종률이 좀 높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사실
뭐 한 3, 4주에서 뭐 6주로 늘린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임상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바도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백신 2차 접종까지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1차에서 2차까지 가는데 한 6주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로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고 사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확보를 하고 아무튼 면역률을 높이는데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김관선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